이번 시간부터는 플롯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롯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특화된 라이브러리고요. 유료도 있고 또 무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더 본 학습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Getting Start부터 해서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사용 방법 같은 것을 익히셔서 좀 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입력받아서 그것을 차트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하듯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익히시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용을 해보시면 그 매력에 빠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녀석 간단하게 저랑 살펴보시고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나중에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인터랙티브하다 라고 해서 여기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 제가 2번이나 써놨는데 아래 기능들을 나중에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값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벡터 이미지나 레스터 이미지로 익스포트도 가능하고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로 Matplotlib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의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픈소스이고 무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료로 제공되는 좀 더 고급스러운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익스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랑 함께 사용해 보고 이 플롯리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플롯리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전을 좀 더 높은 버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5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5.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이고요. 설치가 되는 동안 조금만 기다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5.5 버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인스톨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설치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버전을 확인해 보게 되면 5.8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버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롯리의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이것을 px라고 이름을 주어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셋을 제가 미리 저장해 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GitHub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폴더에 보시게 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서 바로 이 파일이에요. 플롯리
data.db.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데, 콜앱 환경을 쓰시는 분은 .db고요. 로컬 환경,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 쓰시는 분은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아니라 dir이라든지 bak라든지 이런 다른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쉘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파일을 열어 주셔야 되고요. 이 쉘브로 연 파일은 딕셔너리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data.keys라고 해서 목록을 확인하면 들어있는 객체의 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키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getMinder 2007, 그리고 팁스와 아이리스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인데요. getMinder라는 것은 국가별 경제 수준과 의료 수준 동향을 정리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국가명, 국가가 속한 대륙, 그 다음에 195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씩 증가하는 값, 평균 기대 수명과 인구, 1인당 GDP와 세 글자의 국가 코드, 또 국가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getMinder 2007은 getMinder 데이터 중에서 2007년에 관한 데이터만 뽑아낸 것이고요. 팁스 데이터셋은 식당의 매출 관련 데이터로서 매출 금액부터 테이블의 손님 수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세 가지 품종의 아이리스 꽃에 대한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점도라는 것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산점도라는 것은 관계 시각화의 대표적인 차트죠. 그래서 데이터에서의 관계를 시각화하는데 적합하고요. 마커는 관측치를, 또 마커의 위치는 각 관측치에 대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양의 상관관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나죠. 그리고 점의 배치 패턴이 보이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다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점도는 데이터가 많을 때 특히 유용하고요.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막대나 표가 정보를 표시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프롤리의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산점도를 그릴 때는 스카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셋을 처음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사용할 컬럼명과 Y축으로 사용할 컬럼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카터라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 주는 것, 그 다음에 X하고 Y로 사용할 컬럼명을 주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X하고 Y만 주는 건데요. 만드실 때 PX에 스카터라고 주시고 데이터셋은 아이리스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X는 세팔 위스, 그 다음에 Y는 세팔 랭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든 스카터에 대해서 그 피겨를 저장을 해서 쇼를 해야만 보여지는데요. 쇼를 할 때,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콜앱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 환경이 콜앱 환경이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노트북이라고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환경마다 줘야 되는 렌더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이
각각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X축 세팔 위스, Y축 세팔 랭스, 이렇게 레이블이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는 요 카메라 모양은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그 영역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스케일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줌 인, 줌 아웃,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마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호버라고 해서 정보가 나타나는데, 세팔 위스하고 세팔 랭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일부 영역만 본다든지 또는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피겨 객체는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들, 위에서 이렇게 지정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정보로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X, 그 다음에 Y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타이틀, 컬러, 사이즈, 호버 데이터라는 것을 지정해 볼 텐데요. 타이틀은 제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컬러와 사이즈, 호버 데이터라는 것은 컬럼명을 주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컬럼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색깔이나 사이즈가 지정되는 것이고요. 호버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로 추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추가할 컬럼명이 하나더라도 이렇게 묶음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버라는 것은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보여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의미하는데, X, Y, 컬러, 사이즈와 같은 것들을 지정했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호버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호버 데이터에 포함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범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주가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특정 범주만 선택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범주를 선택 해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클릭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이나 컬러, 사이즈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해 보죠. 피겨 객체를 리턴 받아서 저장할 이름 주고요. px에 스카터라고 해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x를 세팔 위스, y를 세팔 랭스, 그리고 컬러하고 사이즈가 있는데, 컬러는 품종별로 한번 색깔이 다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산점도에서 그 원의 크기 있죠. 그 크기를 페탈 랭스 줘보도록 하고, 하나 빠졌죠. 그것을 호버 데이터로 넣어 볼게요. 페탈 위스 넣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아이리스 데이터 스카터 플롯 이라고 주어보죠. 자,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세토사는 약간 보라색 계열, 버시칼라 주황색, 버지니카가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봤을 때 이 크기는 저희들이 페탈 랭스로 줬거든요. 그래서 페탈 랭스가 이렇게 세토사는 작고
그 다음에 버시칼라, 버지니카는 좀 크구나. 특히나 버지니카가 약간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품종, 그 다음에 세팔 위스 랭스, 페탈 랭스와 위스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범례죠. 범례에서 세토사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나타나고, 클릭하면 없어졌다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한번 다시 하면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범례를 이용해서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동작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라인과 호버 네임, 로그 X, 사이즈 맥스를 사용해 보죠. 트렌드 라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 라인이에요. 그리고 호버 네임은 지금 뉴질랜드라고 보이세요? 호버의 내용에 위쪽으로 제목이 보이는데 그게 호버 네임이에요. 그리고 로그 X라는 것은 X축 데이터의 스케일을 로그로 변경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작은 값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펼쳐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반대로 큰 값들을 접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 맥스라는 것은 사이즈의 최대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겟마인더 2007 데이터를 사용해서 X하고 Y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산점도에다가 트렌드 정보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fig라고 해서 피규어를 저장한 이름을 주시고요. px.scatter 라고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getminder underscore 2007 써주고, x하고 y는 gdp하고 기대 수명이죠. 자, 요렇게 한번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색깔들이 나뉘지 않네요. 그래서 우선 색깔을 좀 바꿔줘 볼게요. 컬러 해가지고 대륙별로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대륙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회기선을 그려라 그러면은 OLS 최소 제곱법을 쓰는 방법의 회기선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떨어진 값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선이 좀 모호하게 그려지기도 하죠. 얘네들 이상치로 봤을 경우. 그리고 자, 이건 로컬 웨이티드 라고 해가지고 로컬 가중 산점도 평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버되는 것을 보면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제목을 좀 넣어 볼게요. 제목을 지금 보면은 자, 아시아까지만 나오고 국가명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버 네임에다가 국가명을 주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이름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이나 호버 네임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복사할게요. 이제 그 다음 거는 무엇을 할 거냐면 X축에 로그 스케일을 적용하고, 그래서 작은 값에 몰려있는 것들을 좀 펼쳐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한데 이쪽 뒤에다가 로그 x라고 해서 사용을 해보죠. 그래서 로그 x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쫙 펼쳐서 나와서 아까보다 보기가 좀 더 편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쪽 작은 쪽 그리고 큰 쪽인데 작은 쪽이 이렇게 쭉 펼쳐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 사이즈를 좀 줘볼게요. 사이즈를 인구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원이 지금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보기 안 좋죠. 이럴 때 사이즈 맥스라는 것을 지정해 주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 인구가 적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딘가 보니까 차이나, 인디아,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구가 적은 것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산점도를 그리더라도 산점도를 다양한 이런 파라미터들을 써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관점이죠. 아시아 쪽만 보고 싶다. 아시아 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이 기대 수명이 가장 낮네요. 여기 보이는 것 중에.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GDP가 많은 쪽 보니까 재팬 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나 타이완, 홍콩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나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퍼싯 로우하고 퍼싯 콜이라고 해서 차트를 나누어서 그리는 기준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퍼싯 로우라는 것은 행방향의 기준, 그리고 퍼싯 콜이라는 것은 열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자, fig라는 이름 주고요. px의 스카터,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팁스, x축을 토탈 빌, y축을 tb라고 주고요. 자, 성별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줬죠. 그래서 컬러라는 것을 성별 주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살펴볼 퍼싯 콜 이라는 것을 데이로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서브 플롯 하는 것처럼 데이별로 나누어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로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로 방향으로 나뉘어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방향으로 놔두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퍼싯 콜 랩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퍼싯 콜 랩이라는 것은 한 개 행에 표시될 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모양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또 fig라는 거 주고요. px의 스카터, getMinder, 그리고 x축하고 y축을 gdp하고 기대 수명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x를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줘야 되나 봤더니 사이즈도 있죠. 그래서 사이즈도 주도록 하고 컬러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라는 것을 population, 그 다음에 사이즈 max를 40 정도만 주도록 하고요. 컬러는 대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버네임이 있네요. 나라 이름 country라고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이 faucet이죠. 콜 해가지고 이어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어가 모두 다 하나의 행에 쫙 나뉘어서 보여져 가지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faucet, call, wrap이라는 거예요. 3으로 주게 되면 하나의 행에 3개씩만 보여주게 되고 이제 줄 바꿔서 또 3개, 3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피규어의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작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피규어에 업데이트 레이아웃 해가지고 이제 하이트를 줘볼까요? 하이트를 1000으로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이트가 커져서 조금 더 보기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점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정보들이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